20년의 직장 생활을 마치고 얼마 전 명예퇴직한 50대 김 부장 한창 일을 해야 할 시간이 집에 있으니 기분이 이상하다. 더 이상 내일도 전화도 오지 않는다. 하염없이 소파에 앉아봤던 방송을 또 본다. 밤에는 노후 자금이 충분한지 걱정돼 잠을 뒤척인다. 희망퇴직을 한 이 부장도 마찬가지다. 그토록 원하던 은퇴였지만 여행과 취미생활이 시들해지자 깊은 무기력에 빠졌다. 우리는 은퇴라고 하면 광고에서 본 요트를 타고 여유를 즐기는 노년 커플을 떠올린다. 그래서 은퇴를 하면 더 행복해질 것이라고 믿고 최대한 빨리 은퇴하고 싶어 한다. 하지만 대다수의 은퇴자들에게 은퇴 후 현실은 그와 정반대다. 다음은 당신이 은퇴 후 겪게 될 인생의 시나리오다. 1단계 은퇴 허니문. 은퇴 초기는 상승 곡선을 그리며 시작한다. 2단계에서 사람들은 여행, 쇼핑, 골프 등 그동안 시간이 없어서 못했던 일들을 한다. 대체로 이런 만족감은 1년 정도 지속된다. 일단 하고 싶었던 일 목록에 있던 모든 일을 마치고 나면 이때부터 문제가 시작된다. 2단계 은퇴 지옥. 은퇴 허니문 기간이 지나면 상당수는 공허함을 느낀다. 그토록 오랫동안 꿈꾸던 취미와 여가 생활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진다. 특히 일로서 내면의 욕구를 충족시키던 사람들은 이를 통해 얻었던 만족감과 성취감을 그리워하며 무기력하고 우울한 상태에 빠진다. 3단계 회복기. 3단계는 은퇴지옥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는 단계다. 운이 좋은 사람들은 빠르게 해결책을 찾지만 은퇴지옥에서 오랫동안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링트 전문가 마이크 드락은 은퇴지옥에 빠지지 않기 위해 미리 관리해야 할 9가지 항목이 있다고 말한다. 그중 몇 가지를 살펴보자. 1. 경제적 독립. 나에게 맞는 노후 자금을 준비하라. 경제적 독립은 은퇴의 필수 요건이다. 경제적 독립이란 더 이상 생계를 위해 일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그렇다면 은퇴 시점에는 어느 정도의 자금이 필요할까? 재무 설계 전문가들은 최소한 연간 지출의 25배 수준의 자금을 확보했을 때 경제적 독립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가장 좋은 방법은 은퇴 전 1년 동안 지출을 모니터링하고 그에 맞는 노후 자금을 확보해 두는 것이다. 만약 자금이 부족하다면 은퇴 후에 계획을 수정해 필요한 노후 비용을 줄이거나 파트타임으로 추가 수입을 창출할 수 있다. 코로나 팬데믹 당시 주식 시장이 붕괴됐을 때처럼 예기치 못한 시장 하락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은퇴 후에도 적게나마 꾸준히 소득을 창출하는 것이 가장 좋다. A. 인간관계. 부부의 안녕이 노후의 안녕이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은퇴 후에는 부부의 결혼 만족도가 일시적으로 대폭 하락한다. 은퇴 직후인 55세에서 64세 이혼율이 특히 높다. 은퇴 전에는 각자 일을 하고 자녀를 키우느라 많은 시간을 독립적으로 보내다가 은퇴 이후 가치 있는 시간이 길어지며 골맞던 문제가 표면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은퇴 후 사이가 안 좋아지는 부부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 먼저 소통이 잘 안 된다. 상당수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만 생각하고 배우자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잘 모른다. 다음 내용에 대해 얘기해보며 배우자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알아보자. 부부간의 의견 차이가 크다면 대화로 중간 지점을 찾아야 한다. 2번째는 배우자에게 너무 의존하는 것이다. 직장에서 일만 하느라 어떻게 자기 자신을 돌보고 여가 시간을 활용해야 할진 모르는 사람들이 퇴직 후 의지할 사람은 배우자뿐이다. 그래서 배우자를 졸졸 따라다니거나 배우자의 영역에 침범해 모든 시간을 함께 하려 한다. 그러나 배우자 역시 그동안 독립적으로 꾸려온 생활이 있기 때문에 은퇴 후 당신을 위해 일상을 완전히 바꿀 것이라고 기대해선 안 된다. 노후에는 부부 사이가 건강과 행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부부 모두 최선을 다해 서로가 다시 연결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3.
삶의 목적 아침에 눈 뜨고 싶은 이유를 만들어라 일을 하고 가족을 부양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었던 사람들은 아이들이 독립하고 대출금을 상환하면 삶의 목적이 사라진다. 목적이 없는 채로 살면 빠르게 은퇴 지옥으로 진입한다. 매일 아침 침대를 박차고 일어나고 싶게 하는 삶의 목적을 되찾아야 한다. 삶의 목적을 찾기 위해서는 어릴 적 꿈을 곱씹어 보는 것이 도움된다. 다음 질문에 천천히 대답해보자. 다음과 같은 질문에 답하면서 다이아그램을 그려서 제일 가운데 어떤 대답이 나오는지 보는 것도 좋다. 삶의 목적을 찾았다면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일을 찾는다. 한 연구에 따르면 일을 계속하는 것이 60대 초반 남성의 5년 내 사망 확률을 32%나 감소시켰다. 일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을 제공하며 성취감과 더불어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게 한다. 은퇴 후는 가장 일하기 좋은 타이밍이다. 풀타임으로 일할 필요도 없고 회사에서 일할 때와 같은 일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이전만큼 많은 돈을 벌지 못해도 상관없다. 돈이나 지위는 더 이상 주된 목적이 아니다. 이제는 자신이 잘하고 즐길 수 있는 일,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 왜 평범한 노후에 만족하려고 하는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지금이야말로 당신이 꿈꾸던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늘 응원합니다. 20년의 직장 생활을 마치고 얼마 전 명예퇴직한 50대 김부장 한창 일을 해야 할 시간이 집에 있으니 기분이 이상하다. 더 이상 내일도 전화도 오지 않는다. 하염없이 소파에 앉아봤던 방송을 또 본다. 밤에는 노후 자금이 충분한지 걱정돼 잠을 뒤척인다. 희망 퇴직을 한 이 부장도 마찬가지다. 그토록 원하던 은퇴였지만 여행과 취미 생활이 시들해지자 깊은 무기력에 빠졌다. 우리는 은퇴라고 하면 광고에서 본 요트를 타고 여유를 즐기는 노년 커플을 떠올린다. 그래서 은퇴를 하면 더 행복해질 것이라고 믿고 최대한 빨리 은퇴하고 싶어 한다. 하지만 대다수의 은퇴자들에게 은퇴 후 현실은 그와 정반대다. 다음은 당신이 은퇴 후 겪게 될 인생의 시나리오다. 1단계 은퇴 허니문. 은퇴 초기는 상승 곡선을 그리며 시작한다. 2단계에서 사람들은 여행, 쇼핑, 골프 등 그동안 시간이 없어서 못했던 일들을 한다. 대체로 이런 만족감은 1년 정도 지속된다. 일단 하고 싶었던 일 목록에 있던 모든 일을 마치고 나면 이때부터 문제가 시작된다. 2단계 은퇴 지옥. 은퇴 허니문 기간이 지나면 상당수는 공허함을 느낀다. 그토록 오랫동안 꿈꾸던 취미와 여가 생활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진다. 특히 일로서 내면의 욕구를 충족시키던 사람들은 이를 통해 얻었던 만족감과 성취감을 그리워하며 무기력하고 우울한 상태에 빠진다. 3단계 회복기. 3단계는 은퇴지옥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는 단계다. 운이 좋은 사람들은 빠르게 해결책을 찾지만 은퇴지옥에서 오랫동안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링트 전문가 마이크 드락은 은퇴지옥에 빠지지 않기 위해 미리 관리해야 할 9가지 항목이 있다고 말한다. 그중 몇 가지를 살펴보자. 1. 경제적 독립. 나에게 맞는 노후 자금을 준비하라. 경제적 독립은 은퇴의 필수 요건이다. 경제적 독립이란 더 이상 생계를 위해 일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그렇다면 은퇴 시점에는 어느 정도의 자금이 필요할까? 재무 설계 전문가들은 최소한 연간 지출의 25배 수준의 자금을 확보했을 때 경제적 독립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가장 좋은 방법은 은퇴 전 1년 동안 지출을 모니터링하고 그에 맞는 노후 자금을 확보해 두는 것이다. 만약 자금이 부족하다면 은퇴 후에 계획을 수정해 필요한 노후 비용을 줄이거나 파트타임으로 추가 수입을 창출할 수 있다. 코로나 팬데믹 당시 주식 시장이 붕괴됐을 때처럼 예기치 못한 시장 하락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은퇴 후에도 적게나마 꾸준히 소득을 창출하는 것이 가장 좋다. A. 인간관계 부부의 안녕이 노후의 안녕이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은퇴 후에는 부부의 결혼 만족도가 일시적으로 대폭 하락한다. 은퇴 직후인 55세에서 64세 이혼율이 특히 높다. 은퇴 전에는 각자 일을 하고 자녀를 키우느라 많은 시간을 독립적으로 보내다가 은퇴 이후 가치 있는 시간이 길어지며 골맞던 문제가 표면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은퇴 후 사이가 안 좋아지는 부부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 먼저 소통이 잘 안 된다. 상당수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만 생각하고 배우자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잘 모른다. 다음 내용에 대해 얘기해보며 배우자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알아보자. 부부간의 의견 차이가 크다면 대화로 중간 지점을 찾아야 한다. 두 번째는 배우자에게 너무 의존하는 것이다. 직장에서 일만 하느라 어떻게 자기 자신을 돌보고 여가 시간을 활용해야 할진 모르는 사람들이 퇴직 후 의지할 사람은 배우자뿐이다. 그래서 배우자를 졸졸 따라다니거나 배우자의 영역에 침범해 모든 시간을 함께 하려 한다. 그러나 배우자 역시 그동안 독립적으로 꾸려온 생활이 있기 때문에 은퇴 후 당신을 위해 일상을 완전히 바꿀 것이라고 기대해선 안 된다. 노후에는 부부 사이가 건강과 행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부부 모두 최선을 다해 서로가 다시 연결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3. 삶의 목적 아침에 눈 뜨고 싶은 이유를 만들어라. 일을 하고 가족을 부양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었던 사람들은 아이들이 독립하고 대출금을 상환하면 삶의 목적이 사라진다. 목적이 없는 채로 살면 빠르게 은퇴 지옥으로 진입한다. 매일 아침 침대를 박차고 일어나고 싶게 하는 삶의 목적을 되찾아야 한다. 삶의 목적을 찾기 위해서는 어릴 적 꿈을 곱씹어 보는 것이 도움된다. 다음 질문에 천천히 대답해보자. 다음과 같은 질문에 답하면서 다이아그램을 그려서 제일 가운데 어떤 대답이 나오는지 보는 것도 좋다. 삶의 목적을 찾았다면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일을 찾는다. 한 연구에 따르면 일을 계속하는 것이 60대 초반 남성의 5년 내 사망 확률을 32%나 감소시켰다. 일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을 제공하며 성취감과 더불어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게 한다. 은퇴 후는 가장 일하기 좋은 타이밍이다. 풀타임으로 일할 필요도 없고 회사에서 일할 때와 같은 일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이전만큼 많은 돈을 벌지 못해도 상관없다. 돈이나 지위는 더 이상 주된 목적이 아니다. 이제는 자신이 잘하고 즐길 수 있는 일,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 왜 평범한 노후에 만족하려고 하는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지금이야말로 당신이 꿈꾸던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늘 응원합니다.